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주식 추천 종목을 보고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과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상당히 기분 좋고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식은 결과론입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누가 얼마를 손해봤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반드시 플러스가 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저 역시 추천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무작정 매수하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의 필터링 능력을 반드시 믿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필터링해서 좋아서 매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죠? 그 종목 과감하게 수익률이 날 때까지 잡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망 섹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냥 가볍게 한 번씩 공부를 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전자출판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출판 산업. 이 분석 보고서는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의 임성민 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출판 융합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자, 출판물의 단순 디지털화가 아닌 융합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는 하는 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출판 현장에서는 전자출판, 디지털 출판, 전자책, 디지털 컨텐츠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전자책을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휴대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출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자출판 시장을 주도하는 개인 집필자 및 플랫폼 사업자. 자, 기존의 출판사들을 이용한 출판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저자, 그 다음에 플랫폼이 있고 유통, 소비라는 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만화, 소설뿐만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콘텐츠 창작부터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자, 여러분, 이러한 전자책 관련 콘텐츠는 하나의 IP로 창출되어서 개인 소비자를 위한 굿즈 판매, 또 영화, 드라마 제작 등까지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점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종이책 시장과 동반 성장 가능성. 여기 리포트에 보면 매년 종이책 시장을 포함한 국내 출판 시장은 약 1%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독서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경기술 분석. 변화가 시작되는 전자출판. 자, 기본적으로 전자출판은 기존의 종이책 시장을 대체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휴대 단말기를 통해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자, 이러한 특징에 맞도록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 개인 출판사, 집필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자책 전용 단말기, 또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의 보급이 되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전자책 관련 다양한 컨텐츠, 기기 관련 사업들이 개발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출판의 결과물인 전자책은 기존 서적과 달리 별도의 인쇄나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 부담이 상당히 적답니다. 또 향후 재고 처리나 별도의 서적 처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용자들이 느끼는 종이 질감이나 냄새로부터 얻는 읽는 즐거움, 자유롭게 줄을 긋거나 메모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실 전자책을 읽어보면 약간 좀 느낌이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실제 사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포인트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은 또 각자의 또 어떤 선호도의 차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출판 시장을 주도하는 개인 집필자 및 플랫폼 사업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 종이책의 경우에는 집필, 그래서 출판사, 인쇄, 제본, 유통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개인 연재가 가능한 사이트, 여러분 문피아 이런 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문피아, 그래서 스스로가 집필하고 한번 유통하고 소비해보는, 그래서 수익을 한번 내보는 여러분들이 되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독서 방법의 변화인데요.
자, 종이책에 대한 독서율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반면에 전자책으로 읽어가는 그런 어떤 독서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아무래도 여러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 자, 국내 전자출판 시장은 2012년 3,495억 원에서 연평균 3.98% 성장해서 2016년 4천억, 2021년 5,300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기존의 유망 섹터를 보면은 연평균 한 12, 13%인데 반해서 전자출판은 연평균 3.98%는 조금 낮은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자출판 산업의 특징. 여러분, 전자출판에서의 콘텐츠 생산은 종이출판처럼 출판사나 개인 저작자가 담당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과 서비스는 전자출판 유통사 또는 플랫폼사가 담당하고 있다. 자, 다른 특징으로는 콘텐츠의 다양성 및 생산성이다. 기존 종이책과는 다르게 별도의 여러분 조판이나 인쇄를 위한 설비, 비용 투입이 없는 점에서 비용이 들지 않고 플랫폼 등을 통해 콘텐츠 유통이 되는 점에서 생산량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자, 최근에 큐레이션, 빈지 뷰잉, 밀리의 서재와 같은 오디오북, 디지털 뷰 서비스가 선보이고 있으며 기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웹툰을 제공하면서 별도의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융합, 컨텐츠 사업으로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점. 자, 마지막으로 전자출판을 기반으로 한 높은 접근성은 곧 다양한 분야의 확장성을 가지고 오게 된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전자출판이 되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현재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게임, 종이책으로 재발간되는 등 확장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역시 특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층 기술 분석인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양한 융합 산업으로 발전하는 전자출판이다.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출판은 종이출판과 달리 인쇄물이 없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작가와 소비자 모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산업과 책이나 웹툰 등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이러한 전자 파일의 무분별한 복제 및 게시를 막기 위한 DRM 개발, 보안 산업이 병행되고 있다. 또한 창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단말기 산업 등 전자출판 산업은 융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플랫폼, 소프트웨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산업, 그 다음에 DRM 개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말기, 전자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말기 산업,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전자출판 시장 참여자들에서 콘텐츠 생산자 분야도 있고, 또 전자책 포맷 분야도 있고, 전자책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고, 전자책 보안 솔루션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전자책 보안 솔루션 분야를 우리가 통상 DRM이라고 하는 건데, 유통과 복제, 정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워터마킹이라든지 핑거프린팅 또는 암호화 DRM 또는 스트리밍 DRM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단말기 개발 분야도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느냐. 출판사 및 플랫폼사는 다양한 전자책 출판물 전용 단말기를 출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의 킨들, 바른스앤노블의 누크, 예스24의 크레마, 또 리디북스의 페이퍼 등이 출시되고 있고요. 기존 태블릿과는 다르게 LCD나 LED 화면이 아닌 전자종이 디스플레이를 적용, 저전력, 방수, 높은 가독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통 플랫폼 분야, 기존 출판사와는 다르게 셀프 퍼블리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 출시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업 동향 분석입니다. 일단 다양한 성장 루트를 찾고 있는 출판 산업.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시간이 증가하면서 종이책에 대한 수요 및 전자책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 자체가 크지 않는 점에서 출판 산업업계에서는 다양한 성장 루트를 확보해서 보다 큰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자, 국내 출판업계의 현황을 한번 잠깐 보면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19년 출판시장 통계자료 보면 2018년도 서적 출판업의 매출액은 4조 1,900억 정도, 서적 신문 및 잡지료 소매업의 매출액은 2조 3천억 정도. 통계청 자료의 경우에는 2018년도 전체 출판 산업의 매출액은 20조 정도, 2017년도 20조, 2016년도 20조, 거의 조금씩 사부작 상승하고 있다. 약간 좀 아쉽습니다. 약간 볼륨업이 과감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출판 업계의 변화도 마찬가지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전자책 출판은 사부작 증가하고 있다. 조금 큰 폭은 아니고 약간 사부작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양한 마켓 진출로 성장 기대되고 있다. 웹소설 및 웹툰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전자출판 업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츰 IP화되어 영화나 드라마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여 매출을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자, 마지막으로 전자출판 시장은 기존의 참고서나 교과서와 같은 기존 시장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장 역시 전자출판에서 시작된 부류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힘들어질 경우 디지털 교과서 사업 부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주요 전자출판 기업 동향, 일단 어도비, 쿼크, 그 다음에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 있었습니다. 자, 국내 주요 전자출판 기업 동향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출판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들어봤겠죠? 비상교육, 대교, 삼성출판사, 예림당, 예스24, 교보문고 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전자출판 섹터를 한번 보면서 기존의 이런 출판업계 작년도에 어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어땠나 봤더니 거의 여러분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하는 점 약간 아쉽습니다. 과연 추후에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건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자출판과 관련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관심 종목이자 추천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망 섹터를 공부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 중에 가장 유망한 주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예스24입니다. 자, 예스24는 국내 인터넷 서점업계 1위, 전체 인터넷 쇼핑몰 내 수익권에 있고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저도 어떻습니까? 매일 책을 살 때마다 예스24, 그 다음에 예스24의 지수를 보고 이 책이 잘 나가고 있구나, 이 책이 못 나가고 있구나, 예스24를 자주 봅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찾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예스24. 뭐 실적이나 재무 상태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스24의 일봉입니다. 과거에 이제 매집, 큰 상승이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던 거냐면 카카오뱅크의 상장 얘기가 나왔고, 예스24가 아마도 카카오뱅크의 지분 한 3, 4%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모든 이동평균선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운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사기보다는 나중에 약간 조정을 좀 하다가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온 타이밍에 여러분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예스24.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전자출판 관련해서 마지막 두 번째 관심 종목이자 추천 종목은 파수입니다. 뭐라고요? 파수. 자, 파수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데이터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작권 기술을 이용한 EPUB 파일 생성 장치 개발, DRM을 통한 무분별한 복제 문제를 보안적으로 해결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작년도 잠정 실적도 여러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그럼 파수의 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러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 주가 한번 떴다가 어떻습니까? 눌림목 조정. 지금은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당장 사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오는 시점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한번 잘 잡아봤으면 좋겠다. 특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시겠죠? 파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망 섹터 중에 전자출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앞으로는 종이책보다는 전자출판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예스24, 또 그런 어떤 무분별한 복제 이런 걸 위해서 파수라고 하는 업체도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플러스 수익률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